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맨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저희 경우는 멤버십분들 상으로 옵션 시장이나 채권 시장을 접목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거시형제를 분석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옵션 시장을 접목해서 버텀업 방식으로 저표가 되어 있는 개별 주식이나 원유 섹터, 그리고 천연가 섹터 등을 여기 2400분을 상으로 해서 매일매일 분석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를 받으시면서 공부를 함께 이어나가고 싶다면 제 멤버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S&P 500의 주가는 빅스의 옵션 만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꾸준히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의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빅스의 옵션 만기일과 함께 이렇게 하락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전달드려 왔습니다만 마치 주가가 대세의 상승장이었던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여기 빅스를 대상으로 해서 15달러 아래 굉장히 많은 풋옵션들이 잡혀 있었고, 바로 이러한 세력들로 인해서 거의 3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implied volatility가 이렇게 하락을 이어나갔고요. 낮은 implied volatility는 낮은 프리미엄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높은 콜 볼륨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4,400을 뚫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펀더멘탈에 따른 상승이 아니라 그저 제로 리치 세력들에 의한 상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빅스의 옵션 만기일이 끝났고 빅스를 억누르고 있던 옵션 세력들은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S&P 500을 대상으로 콜옵션을 통해서 꾸준히 시행해왔던 세력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안정장치는 빅스를 대상으로 잡혀있던 풋옵션들이었는데, 풋옵션들이 사라지니 콜옵션의 수량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꺾임에 따라서 S&P 500의 주가 상승 또한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크로 지표들을 무시하면서 올랐던 이유가 바로 콜옵션 때문이고, 이제 와서 최근 들어서 파월이 매파적으로 말했느니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파월은 FOMC 회의 때 이야기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콜옵션 때문에 올라왔으니 콜옵션의 물량이 떨어지면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세력들은 장기적으로 방향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 또한 포착이 되었습니다. 6월 23일인 어제 갑자기 12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무려 35,000여 개의 오픈 인트러스트가 포착이 되었는데요. 아스크 프라이스는 1.3달러로 옵션 세력들은 빅스가 옵션 만기일인 12월 20일 안에 빅스가 36.30달러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물량의 오픈 인트러스트를 열기 위해서 콜옵션 세력들은 무려 4.5 밀리언 달러의 프리미엄을 지불하였습니다. 4.5 밀리언 달러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까지 빅스를 대상으로 콜옵션 베팅을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2023년 12월 말이 되기 이전까지 빅스가 36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높은 자신감과 함께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인위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옵션 세력들이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분석드리는 것이며, 이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롱을 취하든 숏을 취하든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저는 숏을 치지 않으며 이러한 분석을 전달드리는 이유는 시장에 그저 하나의 리스크로서 전달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빅스가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해서 4.5 밀리언 달러의 프리미엄을 지불한 세력 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베팅을 한 또 다른 세력들이 있는데요. 그건 유튜브에 공유드리지 않고 텔레그램에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동성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을 기준으로 해서 TGA는 366빌리언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6월 1일 때까지만 해도 22빌리언 달러밖에 없었는데 TGA가 366빌리언 달러까지 상승한 부분으로 부채한도 이슈가 끝나면은 TGA가 상승함에 따라서 유동성에 있어서 압박을 줄 것이라고 저는 미리 말을 드렸는데, 실제로 분석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TGA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저브 밸런스를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유동성은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하락에 따라서 S&P 500의 경우는 아주 약간만 이렇게 하락한 상태로 여전히 과거에 비해 높은 괴리감이 존재합니다. 적어진 유동성을 S&P 500은 아직 다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TGA에 있어서 적어도 6월 말까지 450빌리언 달러까지 재무부가 채우기로 했기 때문에 100빌리언 달러 정도의 유동성이 추가로 빠질 계획입니다. 영래포에서 돈이 빠지지 않는 이상 100빌리언 달러의 유동성은 리저브 밸런스에 빠지게 될 것이고, 영래포의 경우는 사실 분기 말 때쯤에는 영래포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S&P 500은 유동성에 따라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의 리스크로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유드릴 분석은 일반적으로 텔레그램에서만 공유드리는 분석의 종류들이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재무부는 6월 말까지 450빌리언 달러 정도의 돈을 채워넣을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재무부가 450빌리언 달러의 돈을 전부 다 채워넣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S&P 500은 이론적으로 얼마 정도가 되었을까를 한번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 파란색은 바로 연준의 리저브 밸런스이고요. 하얀색은 S&P 500이며 여기 초록 색깔은 하얀색인 S&P 500을 파란색인 리저브 밸런스로 나눈 수치입니다. 멀티플인 배수라고도 하죠. 오늘날 기준으로의 S&P 500의 시가총액은 36.5 트릴리언 달러이고요. 리저브 밸런스는 약 3.2 트릴리언 달러이므로 36.5에서 3.2를 나누면은 11.4라는 멀티플이 나옵니다. 그리고 11.4라는 멀티플은 S&P 500의 경우는 2020년 여름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 리저브 밸런스의 9.0배 정도에서 11.6배 정도의 배수에 거래되어 왔으니 11.4배는 평균에 부합하는 멀티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TGA가 앞으로 약 100빌리언 달러 정도가 리필이 되면서 리저브 밸런스가 3.2 트릴리언 달러 정도에서 3.1 트릴리언 달러 정도로 내려간다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 배수인 11.4배 정도가 적용된다고 했을 때 S&P 500의 시가총액은 얼마 정도가 되었을지를 바라봐야 되겠는데요. TGA가 지금은 366빌리언 달러를 가리키고 있긴 합니다만 리저브 밸런스에서는 아직 이러한 수치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반영이 되었을 때쯤에는 여기 파란색인 리저브 밸런스가 3.2 트릴리언 달러에서 3.1 트릴리언 달러가 되어 있을지 또는 3.0 트릴리언 달러가 되어 있을지는 두고 봐야만 합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을 하기 위해서 리저브 밸런스가 3.0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11.4배라는 멀티플을 여기 이렇게 적용시키면은 S&P 500의 시가총액은 34 트릴리언 달러가 나옵니다. 유동성이란 것만 생각했을 때 S&P 500은 6% 정도가 추가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당연히 리스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갑작스러운 뉴스가 터졌는데요. 보니까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켜서 모스크바를 향해서 북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려왔던 바그너그룹 수장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부분은 러시아 엘리트층에서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는데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도 이러한 공지가 된 것을 보면은 오보라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란이 주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큰 불확실성이 시장에 나타났듯이 러시아 내에서 반란 또한 마찬가지로 큰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원유 펀더멘탈은 제가 거의 매일 멤버십 분들께 업데이트를 드리는 섹터로 하루라는 기간을 두고 봤을 때 분명히 유가가 68달러 아래까지 하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가가 반등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란의 요소 때문인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반란의 요소로 인해서 펀더멘탈이 바뀌거나 한다면은 당연히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멤버십 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든 저렇든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반란은 주식시장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불확실성을 선사합니다. 우선 저야 고평가가 아닌 구글이나 아마존 등을 저평가 때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매크로가 불안한 상태인 만큼 꾸준히 현금을 모아왔기 때문에 변동성을 대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최대한 현금을 어느 정도 매집하셔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소강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